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건 뭘 했냐면, 지난번에 지구 탄생, 즉 다시 말해 빅뱅부터 배웠지. 빅뱅이라는 거 배웠는데 숙제가 있었어, 맞지? 근데 숙제가 있었는데 애들이 오늘 많이 안 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뭐 확인을 할 거고 됐을 텐데, 빅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야? 우주 탄생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우주 탄생 시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걸 보는 거잖아. 근데 우주 탄생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었어? 팽창이라고 하는 팽창 우주, 즉 우리가 동적인 우주와 정적인 우주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야? 무슨 우주? 동적인 우주, 움직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고, 빅뱅 같은 경우 팽창한다라고 썼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팽창하면서 밀도가 어떻게 되는데 작아지니까 온도가 내려갈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나타났다?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건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누구 있었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도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 이 두 가지가 누가 빅뱅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지. 그래서 요것들 보시는 거고, 그러면 몇 가지 특징 딱 보면 수소와 헬륨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건 언제 됐어? 3분이라고 했고, 왜 그랬었어? 그러면 10억 켈빈이라고 하는 거 온도 외우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원자가 생성되는 거 있었어. 원자 생성. 원자 생성도 외우라고 했네. 얼마? 38만 년.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거고, 어떻게 된대? 3000 켈빈이었다까지 보시는 거지. 이게 누구야? 한번 얘기해. 빅뱅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빅뱅 다음에 별의 탄생이라고 했었지. 별의 탄생이라고 하는 걸 봤었어. 우리가 별의 탄생 같은 경우는 성간 물질이 뭐야? 이게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이 모이면 이게 뭐가 되는데? 성운이 된다라고 했었지. 그럼 성운이 모이면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시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 주기율성,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주기율성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크기는 점점 어떻게 했다? 크기는 감소하는 거지. 크기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어때? 지금 현재 이것처럼 어때? 미안해, 밀도가 이제 그러니까 크기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크기가 작아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온도는 상승할 거야. 그래서 주기율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보고 주기율성이라고 불렀다? 주기율성은 중심에서 뭐가 생성돼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헬륨의 융합 반응하면 이게 뭐라고? 주기율성이라고 썼어. 됐어? 이거 끝난 다음에 뭐 할까? 주기율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되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애가 있어? 초고성이 되는 애가 있지. 적색 거성으로 초고성이 있을 거야. 적색 거성은 뭐였어? 나중에 되면 행성, 상성을 하고 뭐가 될까? 행성, 상성하고 또 뭐가 될까? 백색 외성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초고성은 뭐가 있는 거야? 초고성 뭐가 있는 거야? 초고성은 터졌지. 초신성 폭발이 되겠지. 그럼 그래서 어떻게 돼? 중성자를 하고 블랙홀이라고 얘기했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거 본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 것까지 방금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태양 만들어지는 과정 다 얘기했어.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과정을 했었고, 또 뭐 있었어?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지구에 대한 특징들 이거 얘기했었지. 이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 지난주가 아니지, 지지난주에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 이제 밑에 볼 때는 화학반응. 자, 화학반응 볼 건데 이제 이게 새로 들어볼 건데 화학이야. 그다음에 이게 3단원. 우리가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는 솔직히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1학년 전 과정을 다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거 위주로 다 할 거야지.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지금 봅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왔냐? 첫 번째 같은 경우가 화학반에서 산화와 환원이라는 게 있어요. 2학기 중간고사 일반적으로 시험 보면 2학기 중간고사. 근데 일단 보면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산화가 뭔지 환원이 뭔지를 볼 거야. 근데 선생님 거기다가 우리 교재는 좀 되게 자세히 써놨어. 그러니까 되게 자세히 써놨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아니라 2학년 내용까지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학년 내용을 간단하게 볼 거야 지금. 그래서 산화가 뭐냐를 보면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무슨 어떤 걸 산화라고 그러니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라고 불러. 그래서 거기 박스 같은 거 표에 적혀 있지? 뭐 몇 가지죠.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래, 맞지?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전자를 잃는다라고 해. 그러면 산화라고 불러. 산화는 뭐라고?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는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산화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환원은 당연히 뭘까? 환원은 산소와 뭐 할 거야? 그렇지, 분해가 되겠지. 두 번째 전자를 그렇지 얻는다 이렇게 되겠지. 다시 한번 산소와 결합하고 전자를 잃거나 산소와 분해되고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산소와 결합하는 것들은 산소와 반응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얻는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얘네들은 금속 원소하고 이건 누가 결합하는 거니? 금속 양이온이 결합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 봐봐. 우리가 금속이라는 애가 있어. 그다음 비금속 원소라는 것도 있겠지. 봐봐. 금속 원소는 어떻게 있었어? 성질이. 금속 원소 성질 자체가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있어, 받으려는 성질이 있어. 버리려는 성질. 그럼 전자를 뭐 기억하셔야 돼. 다시 한번 전자를 뭐 한다고? 버리려는 성질이 있다. 뭐가 있다고?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있다. 이게 누구야? 방금 얘기했다. 금속 원소야? 그럼 비금속 원소는 당연히 어떻게 돼?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겠지. 이게 금속 원소의 성질이고 비금속 원소의 성질이야. 근데 선생님 여기서 뭐라고 썼어? 금속 원소와 금속 양이온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금속 양이온 지금 현재 어떤 상태야? 전자가 없는 상태야. 버린 상태라고. 됐어. 전자를 버린 상태. 그럼 잘 봐. 금속 원소는 전자를 버려야 돼. 그럼 얘는 버린 상태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얘한테 주면 얘는 금속 원소가 금속 양이온이 되겠지. 전자를 버렸으니까 금속 양이온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금속 양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금속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가 된 거고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산화환원의 정의는 뭐냐면 산소를 주고받을 때. 두 번째 누구야?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 주고받을 때. 됐어? 그리고 꼭 기억하고 이거 좀 적어놔. 자, 화학 반응할 때, 화학 반응할 때, 꼭 기억해. 화학 반응할 때 뭐야? 한 화합물이 상화되면 다른 물질, 다른 화합물은 환원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화학반응, 한 화합물이 산화되면 다른 화합물은 환원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산화됐으면 하나는 환원돼야 돼. 무조건. 이해돼? 다시 한번. 하나가 산화됐으면 하나는 환원돼야 돼. 이해돼? 자, 이게 뭐야? 똑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봐봐. 자, 첫 번째 여기서 1번 뭐예요? 요거에 대한 내용. 한 놈이 산소와 분해가 됐어. 그 산소는 어디로 갈까? 다른 데 가서 결합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가 산소를 잃으면 하나는 산소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 물론.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놈이 산소가 적어지면 한 놈은 산소가 많아져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하나가 산소가 적어졌다의 뜻은 분해가 됐다는 뜻이거든. 그럼
많아졌다는 뜻은 결합했다는 뜻이거든. 됐어? 그러면 이건 뭐 여기서 이걸 보면 한 놈은 산소가 많아지고 다른 놈은 어떻게 될까? 산소가 적어진다. 맞아? 응, 이렇게 봐. 한 놈은 산소가 많아지고 한 놈은 적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두 번째 는 뭐야? 전체를 잃는다, 전체를 얻는다. 이건 뭐야? 한 놈이 전자를 잃으면 다른 놈은 어떻게 돼? 전자를 얻는다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억해 주는 거. 주고받은 전자 개수 똑같아 달라. 주고받은 전자 수는 어떻게 돼? 같다. 이렇게 보여요. 됐을 때 먼저 쓸 거 쓰시고 하셔야 돼요. 춥진 않지? 추운 얘기만 해. 안 들어줄 거야. 됐어? 일단 첫 번째 문제. 일단 화학 반응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처음에 보면 화학 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했지. 그럼 산화환원 반응에 보면 거기 선생님 쓴 건 네 가지가 돼 있어. 뭐뭐 있어? 산소 결합하는 반응, 수소와 분해되는 반응, 전자를 잃는 반응, 산화수가 증가되는 반응. 이게 네 가지 있지. 근데 우리가 네 가지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보는 거야. 누구는 산소하고 전자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야. 다른 건 안 해도 돼. 그리고 실제로 뭐 학교에서 뭐 산화수라는 말을 할 수는 있어. 산화수라는 말이. 근데 뭔지만 설명할게. 산화수가 뭐냐? 산화수라고 하는 것들은 숫자야, 숫자. 그럼 이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은 정도를 나타낸 수야. 그럼 만약에 0이라면 뭐야? 잃거나 얻은 게 없어. 그러니까 버리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는 뜻인 거야. 두 번째, 플러스면 전자를 잃었다라는 뜻이지. 마이너스면 전자를 얻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양은 의미는 똑같은 말이야. 양이온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 전자를 버렸다는 얘기지. 의미온은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버린 거, 얻은 거 그렇게 보는 거니까 똑같이 산화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돼? 자 그렇게 본다 생각하는 거고 산화수는 다 이것만 생각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실제로 보면 얘가 산화가 됐어요, 환원이 됐어요 라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거야. 여기 복잡하게 볼 거야. 그냥 이렇게 있어. 쓰지만 안 써도 돼. 학교에서 언급을 할 수는 있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아. 뭐 자세히 배우지도 않아. 알았지? 그 정도만 기억해. 자 밑에 갈까?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했지? 보여? 그럼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을 보면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으면 전자를 얻는 물질도 있다.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썼어. 봐봐. 선생님 보였어. 한 놈의 전자를 잃으면 한 놈을 얻는다고 썼지. 그래서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는 똑같다라고 했잖아. 맞지?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는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한 놈이 줬으니까 한 놈이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 여기도 뭐 있었어? 한 놈은 산소가 많아지고 한 놈은 적어진다며. 그럼 한 놈이 산화됐으니까 한 놈이 환원된 거고 한 놈이 산화됐으면 한 놈이 환원되는 거지. 그럼 산화환원은 어떻게 돼? 따로 뺄 수 있어?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 항상 동시에 일어나지. 내가 너를 때릴 거야. 그럼 너는 뭐야? 맞겠지. 그럼 때리는 사람 있으면 맞는 사람 있는 것처럼 항상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얘들도 마찬가지야.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 자 밑에 갑니다. 자 산화제라는 말이 있을 거고 환원제가 뭔 뜻이만 보면 산화제라는 것들은 어떤 걸 보고 산화제라고 하냐. 산화제 이렇게 보면 산화제는
자신은 잘 봐. 환원되고. 자, 중요한 말 들은다. 남을 산화시킨다. 남을 산화시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환원제는 당연히 뭘까?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뭐야? 환원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게 남을 산화시키고 남을 환원시킨다. 이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갈까? 잘 봐봐. 예를 들어봐. 자, 봐봐. 내가 CuO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뭐야? 이름이 산화구리야. 뭐라고 읽어준다고? 그렇지. 뒤부터 읽어주는 거고. 산화구리에다가 누구야? 탄소를 갖다 쓰는 거. 탄소.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변해.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가 탄소한테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구리가 될 거고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됐어?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니 외울 거야 나중에.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떻게 했어? 얘가 산화구리야. 이건 탄소지. 그러니까 숯 같은 거 숯. 그럼 여기다 뭐야? 여기다 가열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탄소가 산소를 뺏어간다고. 그럼 산화구리는 산소를 뺏겼지. 그럼 뭐야? 구리로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 구리는 산소를 뺏겼잖아. 대신 탄소는 전자를 뺏어갔지. 그럼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변신하면서 산소를 얻었어, 잃었어? 잃었지. 잃었으니까 산화의 환원이야. 잘 봐봐. 산화의 환원이야. 잃었으니까. 그러지, 환원이야. 됐어? 환원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환원이었어. 그럼 얘는 환원이었으니까 산화제야, 환원제야? 산화제죠. 지가 환원됐잖아. 그럼 남을 산화시킨 거잖아. 됐어? 대신 두 번째 얘 볼 거 누구야? 탄소는 이렇게 변신했네. 누구야? 산소를 뭐 했어? 그렇지. 얻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산화된 거야. 그러니까 산화됐으니까 얘는 뭐야? 환원제. 이렇게 보시면 거라고.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잘 봐봐. CuO는 색깔이 무슨 색일까? 얘는 검은색이야.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야.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어. 안 써도 돼 지금. 됐어? 아니 바로 밑에도 있네. 바로 밑에 산화제원제 밑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얘는 색깔 무슨 색이야? Cu는 무슨 색일까? CU? 아, 이건 파란색. 파란색 아니야. 너 구리는 무슨 색인지 몰라? 금색 아니야. 갈색? 붉은색. 그렇지. 뭐 갈색, 붉은색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붉은색이라 주로 일반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뭐고 필요한 걸 좀 적을 거 적어주는 거야. 거기 식 나와 있지. 산화제, 환원제 식 나와 있지. 맞아. 거기다가 어떻게 변했다. 산화구리가 구리로 변할 때 산소를 잃어서 환원됐다. 탄소가 산소를 받아서 얻어서 산화됐다. 이거 다 적어주는 게 좋아. 적어주세요. 됐어? 자, 밑에 산화수라고 돼. 산화수는 몰라도 돼. 그냥 넘어갈 거야. 됐죠?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있습니까? 보시면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해서 산소의 이동에 의한 거. 자, 얘들아 딱 정해진 거야. 산소의 이동에 의한 건 정해졌어. 정해졌다는 뜻은 무슨 소리야? 외워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몇 개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 교과서에 어떤 반응들을 줄 거야. 그 반응들이 시험에 나올 거고, 그러니까 몇 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다는 안 나와. 학교에 있는 것만 나와. 그래서 첫 번째 거기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나와 있지? 그럼 산소가 어떻게 되는데?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지. 환원은 뭐야? 산소와
떨어지는 거, 분해되는 거. 그래서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라고 불러요.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라고 하지. 그럼 봐봐. 거기서 탄소가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됐어. 그럼 잘 봐. 이 탄소는 이렇게 변신하면서 산소를 뭐 했어? 얻었어? 잃었어? 얻었어. 그래서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야 라고 보는 거야. 근데 잘 봐. 선생님 아까 뭐랬니? 하나가 산화가 되면 하나는 뭐야? 환원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얘가 산화됐으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할까? 얘가 뭐야? 이렇게 변신하는 거야. 한 물질이 산화됐으니까 한 물질은 환원이에요 라고 봐야 돼. 물론 산소가 떨어진 건 아니잖아. 그래도 뭐야? 하나가 산화됐으면 하나가 환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걸 애들이 그걸 궁금해. 봐봐. 선생님 이거는 산소와 결합했거든요. 근데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환원은 어떤 거예요? 이게요? 라고 하면 몰라. 왜 몰라? 산소인데요? 산소 어떻게 분해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환원은 뭐 산소가 분해되는 걸 환원이라고 그랬지.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나가 산화됐으면 하나가 환원된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 그러고. 두 번째 뭐 있었어? 자, 구리가 산소와 만날 거야. 구리가 산소가 만날 거야. 또 두 번째 구리야. 됐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산소와 만날 거. 그래서 ECU5라는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 앞에 왜 2를 붙였을까? 혹시 알아? 뭐로 설명해 줄까? 모르겠어. 그럼 봐봐. 여기서 구리하고 산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해버려? 지금 봐봐. 숫자가 없지? 없다는 뜻은 1대 1로 결합한다는 뜻이야. 이해돼? 근데 여기는 뭐야? 산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원자가? 그렇지. 그럼 구리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근데 2개 있어야 되는데 금속들은 몇 개가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앞에다 큰 숫자를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 어떻게 그리면 구리가 있고 구리가 있는 거고, 얘는 산소는 어떻게? 작은 숫자를 2개 결합했다는 뜻이야. 산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이렇게 변신해. 구리와 산소, 구리와 산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앞에 큰 숫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고 작은 숫자는 결합했다는 뜻이야. 이해돼? 여기까지 좀 적어주는 게 좋을까 모르면.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무슨 색이었다? 구리는 무슨 색이 됐어? 아까 적었는데 이미? 붉은색이지. 붉은색. 오케이. 그다음 얘는 무슨 색이다? 산화구리는 무슨 색이다? 그렇지, 검은색. 이거 되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 실험 자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까? 됐어? 그럼 누가 산화됐어? 누가 산화됐어? 구리가 이렇게 변신하면서 산소를 뭐했어? 얻었지. 그래서 이건 산화된 거야. 그럼 당연히 누구야? 얘가 환원이 되겠지. 이렇게 환원이 되겠지. 됐어? 네. 기억하고 적어주세요. 됐어? 오케이. 밑에 볼 거 이제. 자, 환원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이라고 썼지? 그럼 여기서 하나 볼까? 좀 전에 이렇게 탄소를 넣는 경우는 했잖아. 근데 다른 실험도 있어. 어떤 실험이냐면 아까 CuO라는 산화구리에 수소 기체를 갖다 붙인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돼. 구리가 되고요. 물이 됩니다. 그럼 누가 산화됐을까? 물은 아니죠. 얘는 수소 기체. 수소 기체가 물이 되면서 산화가 되는 거지. 왜 산소를 얻었으니까. 그럼 누구야? 얘가 이렇게 산화구리가 불이 되면서 환원이 된 거야 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럼 누가? 얘는 환원됐어. 얘는 산화됐어. 그럼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거지. 됐어요? 자, 두 번째 밑에 갑니다.
환원 물질 산소를 잃는 반응이라고 썼어. 그럼 산화 구리가 산소를 잃는다라고 했어.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실험 나와 있을까? 구리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시험은 되게 잘 나와. 거의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교과서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됐어?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 그럼 봐봐. 첫 번째 거기서 뭐야? 과정 봐봐. 그림 가와 같이 도가니에 구리가루 2g을 넣고 충분히 가열한 후에 식힌다. 잘 봐봐. 도가니가 뭘까? 알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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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병? 도가니가? 도자기? 도자기야, 빙고. 도자기. 도자기 같은 걸 뭐야? 도가니라고 불러. 난 그거 언제 갔어. 애들은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 도가니탕?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 뭐 무릎을 도가니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일단 도가니라고 하는 건 그릇을 얘기해. 도자기 같은 그릇. 지금 거기는 그릇을 뭐야? 도자기? 그릇을 뭐 도가니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다 구리가루를 넣었대. 그 다음에 충분히 가열했다는 얘기는 뭐야? 충분히 가열했다는 얘기는 자, 구리와 산소가 만나려면 그냥 결합하지는 않아. 에너지를 막 줘야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결합을 시켰다라는 얘기는 구리와 산소가 만나겠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 밑에 보자. 그럼 가와 같이 도가니에 구리가루 2g을 넣고 충분히 가열한 후에 식혔습니다. 됐죠? 밑에 두 번째 과정 1의 생성물과 탄소가루를 약 10대 1의 질단비로 혼합하여 시험관에 넣습니다. 됐어요? 세 번째 뭐 있대? 그럼 나와 같이 장치한 후에 시험관을 가열하면서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한다고 했었어. 그럼 결과 및 해석을 보자. 거기 가 그림 자세히 보자. 뭐 칼라는 아니어도 잘 보세요. 첫 번째 가열하기 전에 색깔이 좀 무슨 색이야? 좀 밝아 어두워? 밝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색이다? 붉은색에서 검은색이 됐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일단 결과 및 해석입니다. 과정 1에 붉은색 구리가루가 검은색으로 변할 때 맞지? 왜 변했어? 공기 중에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해서 산화구리로 산화됐기 때문이다. 자 봐봐 뭐야? 이 실험이 나오고 이게 1번 실험이니까 이게 1번 실험. 그러니까 가 실험이 여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누구니? 붉은색의 구리가루를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됐다. 이렇게 본 거지. 이해돼? 자, 두 번째 뭐 있었어? 밑에 보면 두 번째 2번 과정 3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구리가루를 다시 어떻게 냈대? 10대 1에 탄소가루 같이 넣어서 시험관에 넣지. 그 다음에 가열했대. 그러면 검은색으로 변한 구리가루가 다시 붉게 변하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잘 봐봐. 구리가루가 다시 붉게 변했대. 뭐야? 산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환원됐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게 가라면 나는 어떤 실험이냐 이거야. CuO라고 하는 산화구리에 탄소가루를 넣었댔지. 그럼 뭐가 됐대? CU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구니? CO2가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가 누구로 했어? 얘가 산화됐다 환원됐다. 색깔이 이러면 안 돼요. 얘가 산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산화되죠. 산화된 거지. 누가 환원된 거야? 이렇게 되면서 환원이 있겠지.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에서? 다시 무슨 색에서?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이 됐구나라고 찾으셔야 돼. 요걸 갖고 검은색에서 붉은색이 됐다. 이걸 갖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뭐로 했다? 검은색이 붉은색이 됐다. 이걸 갖고 뭘 찾았다?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됐어요라는 걸 찾아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대?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통과시킨 들었었지. 석회수에 통과시킨 들었었지. 근데 봐봐, 석회수의 특징. 석회수는 뭐야? 얘는 이렇게 수산화 칼슘 수용액,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야. 그러니까 수산화 칼슘 물에 녹이면 석회수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얘는 뭐에 활용하냐? 자, 석회수는 이산화 탄소의 검출에 사용하는 거야. 얘가 이산화탄소야?
아니야.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찾아냅니까? 만약에 석회수와 누가 결합돼? 이산화탄소가 결합돼. 석회수가 어떻게 될까? 뿌옇게 되는 거야. 변한다. 그러니까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을 읽으면 어떤 기체를 넣었어?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 뿌얘졌어. 그럼 이건 이산화탄소야. 뿌얘지지 않았으면 아니겠지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석회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뭐가 되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물과 탄산칼슘이라고 이걸 뭐라고 하거든? 탄산칼슘. CO3가 탄산이야. 그러니까 탄산칼슘이라고 읽어준다고. 그럼 이 경우는 이게 요 반응, 이게 S라고 선생님 쓸 거야. S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고체. 고체, 솔리드, 고체라는 뜻이야. 그럼 봐봐. 이 과정은, 기억하세요. 이 과정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 우리 여기까지 다 산화환원 반응이었지. 근데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물론 이제 기말고사, 이게 기말고사, 니네는 기말고사 안 해. 이거 2학기 때,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왜냐면 회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선생님 바뀌면서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회성 때 떨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정도 본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봅시다.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그 결과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보면 선생님 거기서 적어놨거든. 석회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검출이라고 썼지. 오른쪽에. 됐어? 근데 여기 뭐야?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진다 라고 쓰시는 거지. 근데 얘는 뭐 산화환원 반응이다 아니다? 아니다. 줄쳐놔야 되겠지? 오케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줄쳐놓으세요. 근데 그거 쓸 거, 요거 다 필요한 거 다 썼어? 찍었대요. 찍어도 되긴 하는데 찍었을 거예요. 뭐 안 되는 건 없는데. 됐어? 오케이. 자, 이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산화환원 반응이야. 됐어? 누구에 관련된 거?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알았어? 자, 근데 지금 요거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산소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왜 중요할까? 자, 처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빅뱅 배우긴 했지. 빅뱅 배우면 뭐라고 했냐? 산소가 있었어, 없었어? 처음에. 지구에는 산소가 거의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나서 산소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광합성 전까지는 생물들은 다 어디에 살았냐면 바닷속에 살았어야 돼. 왜 바닷속에 살았었냐면 봐봐. 첫 번째, 산소는 O2라고 하지. 근데 이게 모여서 뭐가 될 거니? 오존이라는 게 오존 O3라고 해. 오존 들어봤어. 어디에 있대? 지구. 밖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너 배웠어. 겉에 누구야? 이건 성층권에 존재하지. 근데 성층권에 존재하는데 이 성층권에서 무슨 역할을 해? 이건 오존. 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역할?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럼 자외선을 햇빛을 많이 쐬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피부암이나 뭐 그런 게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만약에 자 산소를 생성하기 전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자외선이 되게 많을 거 적을 거야. 산소를 만들기 전에 산소가 있어야 오존 만들어진다고. 그럼 산소가 없었대. 오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럼 안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오존층이 없어서 어떻게 된대? 생물들이 바다에서만
생존했습니다. 라고 봅니다.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생물들이 바다에서만 생존했습니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오존층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생물들이 바다에서 생존했을 거야. 그러니까 육상으로 진출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럼 생성물 돼. 생성물은 어떻게 돼? 오존층이 생성돼서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죠. 생성부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번 뭐야? 오존층이 생성돼서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생물들이 더 많아진 거야.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제 봐봐. 자, 우리가 광합성을 볼 건데 일단 인제 볼 거 봐봐. 누구를 볼 거야? 자, 이거야. 중요한 거. 지구와 인류에 큰 영향을 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뭐가 되면 광합성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연소라는 말이야. 연소. 세 번째 누구니? 철의 재련이란 말이 나올 거야. 세 가지. 광합성은 방금 얘기했어. 얘가 있어야지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지. 좀 이따 연소 얘기할 건데 연소는 뭘까? 연소의 정의가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소는 뭐랬어? 물질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면서 빛도 내고 열도 내고 그걸 연소라고 불러. 근데 철의 재료는 뭘까? 산소가 이제 철과 결합한 산소를 떼어내요. 순수한 철을 만드는 과정.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철의 재련이라고. 그러니까 재련이라는 과정은 뭘 얘기하냐? 재련이라는 과정. 순수한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철로 우리가 뭘 만들어? 건물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자동차에 뭐 바퀴라든지 이런 걸 만들니까 예전에는 농기구나 이런 게 철로 만들면 그런 거 좋아졌겠지. 그럼 농기구가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좀 더 좋은 거잖아. 즉 식량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것들을 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보자. 광합성 뭐죠? 광합성 됐어? 그럼 첫 번째 뭐였어? 광합성은 빛 에너지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해서 산소를 발생시킨다라서 써. 그래서 거기서는 식 나와 있을 거야. 식 일단은 나중에 외울 거야. 근데 누구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재료야. 빛 에너지를 갖다 넣은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다음 밑에 광합성은 빛 에너지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해서 산소를 발생시킨다라고 했고요. 광합성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고요.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함으로 인해서 뭘 만든다는 게? 영양분을 만들었지. 우리가 모든 생물이 먹는 영양분은 식물에서부터 시작해 무조건. 그래서 무기물인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인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보시는 거고 다음 번 본다. 자, 이제 실제로 봅니다. 자, 광합성이 지구 생물에 끼친 영향이요. 선캄브리아 시대 바닷속 남세균으로 인한 광합성 결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성 전에는 광합성을 안 했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돼?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났어. 그럼 광합성을 하겠지. 그게 언제냐? 우리가 고생대란 말 들어봤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들어봤어? 중학교 때 그거 안 했나? 해줄게 내가. 괜찮아. 지금 들으면 돼.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걸 지지시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선캄브리아 시대, 어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이 지지시대에서 선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오래된 거고 가장 먼저야. 그럼 그때 만들어진 거지. 그럼 선캄브리아 시대에 남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만들었어. 근데 무산소 호흡하던 생물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소 호흡하는 종속 영양생물로 진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다세포 생물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산소가 축적되어 줄임표나 산소가 축적되면서 오존층이 생성되어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육상 생물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줄쳐놔야 될 거야. 됐어? 두 번째 뭐 있어? 호흡이라고 했을 거야. 호흡은 뭐야? 우리가 만들었지. 뭘 만들었어? 포도당 만들었다며. 이 포도당을 써버리는 게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야. 숨 쉬는 게 아니라 호흡은 쓴다 하는 뜻이야. 그럼 봐. 광합성에 반대되는 실험이야. 그 밑에 간다. 생물체 내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줄줄표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내가 아까 전에 생물들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은 누가 만들어? 누구부터 시작된다랬어? 식물에서 시작된다며. 근데 식물이 만든 걸 우리가 먹어서 뭐 한 거야? 분해를 해서 거기 있던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야. 그래 움직이는 거야. 네가 그게 고개를 끄덕끄덕 대는 거. 뭐야? 에너지 쓴 거잖아. 아, 에너지 쓴 거야. 움직이는 쓰는 거야. 발꿈질꿈질 다 뭐 쓰는 거야? 에너지를 쓴 거야. 에너지 썼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지. 너의 체온은 몇 도? 0.5도. 이게 어떻게 돼? 이것도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생각해봐. 네가 밖에 나가면 추워 안 추워? 열을 뺏겨 안 뺏겨? 근데 열을 안 만들면 나는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잖아. 근데 우리가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 왜 그래?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생각. 이해되세요? 네.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는 거고. 자, 밑에 보면 화석 연료의 사용을 했죠. 화석 연료는 지질 시대 생물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다.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들은 석탄, 석유 이걸 얘기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됐어? 다시 한번 화석 연료 세 가지가 누구?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세 가지 적어주세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세 가지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뭘까? 방금 얘기했던 천연가스, 화석연료. 자, 지질시대 생물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로 있다고. 봐봐, 얘가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래. 그럼 얘가 산소와 만나면 뭐가 될 것 같아? C하고 O가 만나면? 그렇지. 또 H하고 O가 만나면? H2O 물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만들어진다. 됐어. 그래서 밑에 보면 보십니까? 화석연료 설명 보면 자, 화석연료는 증기기관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을 가져와 삶의 질을 높였으나 연소시 발생하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좀 심해지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설명했었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격렬히 반응하며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보고 연소 반응이라고 불렀다. 그럼 밑에 숫의 연소죠. 숫은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완전 연소되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됩니다. 이때 탄소는 산화됩니다. 됐죠? 두 번째, 천연가스 연소. 천연가스는 이렇게 얘기해. 천연가스 CH4라고 해. 천연가스 혹시 뭔지 알아? 집에 그거 장작되진 않지? 보일러 뭘로 해? 모르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뭐야? 천연가스 우리가 지금 LPG, LNG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LNG 도시가스를 쓰지. 그게 얘야. 자동차는 LNG 아니라 LPG라는 걸 쓰거든. 근데 약간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메테인이라고 읽어준다. 뭐라고? 메테인이라고 읽어준다. 뭐라고? 근데 얘가 누구냐? 산소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뭐야? 물이 만들어진대. 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럼 이때 뭐 열이 되게 많이 발생해. 이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니? 자, 밑에 갑니다. 보이십니까? 자,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이면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이때 메테인에 포함된 탄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산화된다.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누가 산화됐을까? 얘가 이렇게 변신했네. 맞지? 산화야. 그럼 누가 원했어? 이렇게 변신하면서 환원이 된 거야. 하나가 산화되면 하나가 뭐랬어, 쌤이? 환원된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산화가 일어나고 환원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가 산화됐으면 하나가 환원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가 산화됐으면 얘가 환원된 거지. 이해되셔요? 자, 봐. 탄소가 산화됐어요? 아니야. 수소가 산화됐어요? 아니야. 메테인이 산화됐어요라고 봐야 돼. 알았어? 이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하고 4페이지 그냥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철의 재료는 잠깐 쉬었다가 갈 거. 철의 재료 잠깐 쉬었다가 갈 거고 철의 재료는 순수한 걸 뽑아내는 거. 알았지? 잠깐 쉬었다가.